민주시민들의 시사 길라잡이, 여러분을 시사 뚱뚱이로 만들어주는 이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너무 별일 없었고요. 네. 저희가 조회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제 오윤의 정민현 TV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10배 정도 지금 조회수가 나와요. 강정범 TV 꼴찌 조회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항상 못 나오는 정도가 이렇게 만 단이라면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 네. 그 중에 그 얘기가 뭐 한두 명이 얘기 나오는데, 네. 박준 변호사가 네. 설명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쉽게 안 되겠습니까? 오윤회가 쉽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냥 하던 대로 설명하시면 네. 그걸 걸러서 오윤회 쉽게 씨가 제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걸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센터에 앉은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네. 요즘 뭐 많이 시끄럽죠. 언론을 개혁하자라는 그 한 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디어 개혁 특위인가요? 민주당의 네, 네.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언론중재법인가를 이제 통과시키기 직전이에요. 언론중재법이요? 언론중재법. 뭐 들으니까 알겠죠? 언론을 중재하자. 언론과 언론에 피해받은 사람들을 중재하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언론 중재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로 법이 있어요. 있고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죠. 개정은 있군요. 뭘 중재하는 건데요? 언론 피해 입었을 때 구제받는 거 그런 거 중재도 언론의 하고 피해를 받은 개인? 그렇죠. 개인이든 뭐 개인이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든. 네. 윤혜 씨 이제 자꾸 뭐 물어볼 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를 보세요. 저 몰라요. 저쪽이 선생님이에요. 언론에게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막 가짜 뉴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법인이나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그 내용에는 손해배상도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재가 가장 크다고 해가지고 언론중재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대단한 법이 아닌데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이게 재갈 물리기다. 뭐 국힘당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뭐 언론 죽이기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언론중재법의 그 가장 핵심, 예, 핵심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징벌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원래는 만약에 일을 한다면 5배까지 물 수 있도록. 만약에 언론이 가짜 잘못- 뉴스를 해가지고 누가 피해를 입었다. 네. 지금 기준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는다면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예. 가장 핵심입니다. 윤혜 씨, 만약에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네. 이겼어. 네. 그럼 보통 법원에서 언론사한테 얼마 정도 물어내라고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한 1억? 1억. 인생이 망가졌는데 1억.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많이 하는 언론사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괴롭히는. 가로 세로 연구소. 그럼 언론사라고 할 수 있나? 여기는? 이거 언론사. 여긴 유튜브잖아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소송을 많이 당했었는데 네. 제가 아는 통계상으로는 한 5년간 손해배상액이 1억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토탈에서. 다 해서 그럼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네. 해당 한 해당 많아봤자 몇백만 원이에요. 놀랍죠. 부당하다. 언론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몇백만 원 판결이 나오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거짓 뉴스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신체적으로 만약에 찔렀다, 다쳤다. 그러면 이제 치료비 같은 거,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 입은 만큼 그 돈은 계산하기 편한데 이거는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마상. 마상. 그 마상은 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위자료는 책정하기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법원에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통상 몇백 단위로 책정을 해요. 100만 원 단위요? 몇백 단위, 뭐 많으면 500만 원, 정말 많으면 1000만 원, 뭐 그렇게 가니까 금액이 너무 작죠. 그 사람 인생은 망가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중재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곱하기 5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5배. 만약 500이면 5배면은 한 2,500만 원. 2,500이죠. 법원 판결의 5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징벌적이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박준 변호사님, 해외 사례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무제한. 무제한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손해배상은 지금 말 이렇게 계산하지만
악의성이 있었던 어떤 불법 행위, 아주 뭐 중대한 가시라든지 아주 못된 행위는 이거는 형사처벌에 준해서 그 손해배상을 매겨버립니다. 네. 금액을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박. 몇백억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몇백억이 나온 적도 있죠. 예. 어떤 소년을 명예훼손했던 사건이 있거든, 미국에. 네. 그게 100억을 걸었어요. 100억을 아. 걸었는데 조정이 돼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언저리 났겠죠. 네.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죠. 회사가 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악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졌다면 너희들 언론사 닫아라. 문 닫아라. 이 정도는 돼야 징벌적이라는 거죠. 그 이 악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긴 하겠네요. 피해자가. 근데 이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 봤던 조국 장관 어떤 뉴스들, 네.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으로 갔다는 거짓말 뉴스. 그 자세히 그 열받아요. 예. 그거 사실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트에 도는 뉴스 그 소문 같은 것도 보고 네.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어떤 기사였죠? 세브란스 병원에 조민 씨가 인턴 지원했다고 뻔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뭐였냐면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나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자리 하나 빼놔요. 에이. 이랬다는 거를 조선일보가 진짜인 양 뉴스를 한 거예요. 기사를 실은 거예요. 실어놓고 나중에 이제 반나절까지 가다가 네. 지우긴 지웠어요. 거짓이니까. 지워야죠. 근데 반나절 동안 일부 동안 유통이 된 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악의적인 뉴스로 봐야 되겠죠. 조선일보는 그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게 다 통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확한 취재를 해서 기자가 써야 되는데 멋지다. 어쨌든 어떤 승인이 상사가 내줬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스크가. 대박이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조민 씨가 내 자리 달라고 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거 어떻게 처벌받는데? 처벌도 아니죠, 뭐. 벌금이죠. 네. 처벌도 벌금도 아니고 저기 그거였을 거예요. 정정보도 해가지고 그게 중재예요. 언론중재위원회인가 거기서 이거 정정보도를 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구석에다가 네. 요만하게 해서 뭐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유감스럽습니다. 요게 중재법의 핵심들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언론기관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분쟁이 붙었을 때 가급적이면 소송하지 말고 중재를 해결하자라고 해놨던 게 언론중재법이고 네. 지금 강성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낼 때는 전면에 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사과할 때는 요만큼 내요. 제일 작게 요만큼 기퉁에. 아 그것도 만약에 정정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넘어가죠. 넘어가는 거죠. 필요 없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언론중재법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정정보도는 같은 크기, 그러니까 같은 분량으로 그 보도했던 시간만큼 똑같이 할애해서 정정보도를 하라라는 네. 게 있었고 네. 방금 얘기했던 그 판결받은 피해액의 몇 배? 5배. 5배를 물어내게 하라.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최소 금액이 만약 가짜 뉴스로 판결됐다. 네. 최소 금액이 언론사 매출의 몇 분의 1일까요? 아 이렇게 정해지는 100분의 1. 맞나? 100분의 1? 자,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 조선일보의 네. 1년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조선일보요? 네. 1년이요? 예. 매출액이요? 네. 한 30억. 예? 왜? 너무 30억? 너무 많아요? 광고 받고 막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예, 클릭 장사하고 막 그러는데? 아, 이거 30억 적은 적지 거예요? 않나? 나 몰라. 네. 그,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 적지. 아 그래? 50억. 그거 적지 않나? 3천억. 아예 거짓말. 그것도 떨어져서 3천억.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1년에 3천억을 번다고요? 30억이면 무슨 뭐 이게 뭐 여기 평화나무예요? 편집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왜냐하면 미안해 조선일보가 버리는데. 광고 단가가 제일 세요. 그거 앞에 전면 이런데 큰데 갈면 1,000만 원씩 그래요. 1,000만 원 넘을걸요? 하여튼간 와. 발행 부수가 제일 많다고 뻥튀기를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정부 광고비도 많이 받고 일반 기업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 1년 매출이 3천억인데 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님 좀 비슷하게나 아셔야지. 30억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되지 않나? 이러시면 나는 어떻게 사실은 합니까? 나는 사실 몇백억 정도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총 매출의 1년 매출의 그 하한선을
아까 100분의 1이라고 했죠. 네. 3천억이라는 걸 알았죠. 네. 그렇다면 몇 분의 1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언론중재법 새로 나온 거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면 뭐 한 번 걸리면은 300억. 300억을 내라고요? 너무 많은가? 망하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망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네 똑바로 기사 내고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고를 줘야지. 언론중재법은 그 수준을 못 갔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얼마죠? 얼마예요? 3억? 3억? 3억이죠. 네. 박준 교수 몰라요? 그 정도 아니에요? 1000분의 1? 만분의 1인가? 만분의 1. 아 3천만 3천만 원. 그러면 최대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5배 더한 금액이 응. 최소한 그 만분의 1. 토탈이 3천. 아 최소 3천 이상은 줘야 된다. 그렇죠. 아 자꾸 불편해서 그러는데 물어볼 때 저보지 말라니까. 나를 봐 나를. 왜 내가- 저기요, 박준 변호사 너는 왜 날 보고 있어? 나 몰라. 형 공부하고 우리 있지. 우리 다 여기에 의지하는 거야. 내가 뭐라는 이거 질문을 하잖아. 나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부담돼.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본능적으로 계속 여기를 보고. 그게 편한가 봐. 그게 편해요. 아 너무 웃긴다. 아니 대답을 다 여기서 해주시니까. 아니, 모르지. 저기 박준 3,000원. 변호사님 자꾸 예.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윤혜 씨하고 상의하고 있는데요. 난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질문지를 좀 주세요. 한 달 전부터. 한 달은 공부하셔야 되니까. 제 임신 소식이 기사에 올라왔을 때도 아니 기자분이 오윤혜 뭐 결혼 3년 만에 임신했다 예전에. 근데 사진은 내 친구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싱글인데 제가 거기 기자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거 내 사진 아니다. 쓰시려면 제대로 쓰던지 그거 지워라. 근데 아직도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박준 변호사님 이럴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중재위원회 중재를 넣어야지. 내려달라 한다든지.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언론사에 전화했거든요. 정종을 너가 요청했는데도 안 누군데 했으면 너가 누군데 수정해달라니까. 내가 오윤혜. 내가 오윤혜가 누군데 선 수정해달라. 네가 쓴 기사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당연히 수정해 주시겠지 했는데 한 며칠 전에 보니까 여전히 제 친구 사진이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걸 중재위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 보도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열받는다. 따로 민사로 해가지고 나는 얘한테 보상을 받아야겠다 하면 배상. 배상 맞다.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누굴 찾아간다? 박지은. 아니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돼. 아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알겠습니다. 박지훈 찾아갈 때는 본인이 죄가 있을 때, 본인이 피고일 때, 그때 잘못했을 때.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언론들 또는 또 기자협회 뭐 5개 단체가 난리 났어요. 모여갖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박지훈 변호사님 네. 통과를 못 시킨다면 진짜 언론 개혁이라는 거 민주당 다수석에서 다수인 상황에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한다면. 내년에 가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그래서 이거라도 통과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왜? 언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174석이죠.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추진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이 뭘 응원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개혁법안 나올 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의원들 있죠. 언론이 보기에 저 의원은 어떻게 볼까요? 너 하나만 걸려라.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 진짜요? 그런 부담을 안고도 나와서 언론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은 민주시민들이 더 응원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뽑힐 때는 저도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를 네. 뽑아주세요 해놓고 네. 지금 뒤로 빠져있는 의원들 그런 의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박! 그렇죠. 응가 두리안. 수박 두리안이라고. 근데 수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수박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근데 수박인데 이런 수박이 이제 강성범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언론인 출신이나 언론인 관계가 있어서 네. 본인이 지금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뒤로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 나선다 하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아 그럴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연봉 받고 나 무슨 이런 말 국회의원 하면서 속이 다 시원해. 나는 이런 말 못하잖아. 왜 못해요? 머리 그래도 안 입이 돼. 있는데 왜 못해? 진짜. 나는 이런 거 못하거든. 근데 이런 말이 진짜 해야 되잖아 사실. 이런 이거잖아. 그렇죠. 자,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 언론이 가짜 뉴스를 뿌렸다. 피해액이 판결 난 거에 몇 배? 5배. 5배. 근데 그 5배로 해도 금액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최소 금액이 언론사 1년 매출의 몇 분의 1? 10,000분의 1. 10,000분의 1. 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거 5배하고 10,000분의 1만 알고 계시면 아, 저 사람은 시사에 관심이 있구나. 요 얘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광고 해드리고 네네네. 가겠습니다. 자라보감 여러분들 여기 극한시사 이 두 분의 팬이시고 물론 강선범 TV의 열혈 구독자이십니다. 자라보감 진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라 맞는 게 아니고 자라에다가 23가지 가진 약재를 넣어가지고 보약을 만든 겁니다. 자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흑염소의 몇백 배가 되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데 오메가 9은 454배, DHA는 339배, EPA는 122배, 리놀렌산도 들어있는데 이게 연어에 21배가 들어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라 없어서 못 먹는 거였죠. 너무 왜? 귀한 예. 보양. 귀하고 예.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잘하니까 선입견 있잖아요. 조금 이거 맛에. 먹어 거북이 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맛있어요. 맛이 깔끔해요. 옛날 보약 같은 막 쓰던가 흑염소 같은 비비던가. 느낌 들을 거라 걱정스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걸쭉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쌍화차는 쌍화차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딱 그거 보고 먹는 느낌. 딱 보고 자라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잡았지 생각하시고 아이 자라를 잡으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인증받은 깨끗한 시설에서 3년 이상 키운 양식 자라입니다. 양식 자라를 23가지 약재와 함께 달여가지고 이렇게 한 달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품에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드리겠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보내드립니다. 요게 세포가 들어있는 건데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100% 환불을 해드린다. 네. 요게 한 달분 사시면 이렇게 보너스로 드리는데 요 2달분 한 박스를 더 사시게 되면은요 요 앞에 있는 아르간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브리데이 365 아르간 오일. 아르간 요거 아르간 오일. 두 박스를 두 상자를 또 사은품으로 보너스로 네.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지금 한 10포 정도 먹었거든요. 네, 어때요? 제가 입이 되게 짧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식당 가도 공깃밥 하나를 다 못 먹어요. 네? 예. 진짜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이거 밥 좀 더 줘가 된 거야. 오. 이 10포 정도 먹었는데 우와. 그걸 하나 확 가장 좋은 영양제가 그런 거예요. 밥맛 땡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가? 그래서 보약 먹는 살찌는 거 거잖아요. 걱정들 하니까.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음. 뭐 나쁘게 살찌는 게 아닌 거니까. 네. 아무튼 입맛이 엄청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건 확실하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자라 보감 검색창에 자라 보감 진액 자라 보감까지만 치시고 자세한 성분이라든지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벤트는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는 자라 보감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끝. 예. 끝. 자,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네. 이거는 박준 변호사가 박사 수준이니까 아, 그럼 마음 편하게 이쪽으로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법인가요? 이번에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구죠? 원내대표요?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이요? 민주당 원내대표. 윤 씨입니다. 예. 윤호중. 여러 번 윤호중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의장이 누구죠? 에? 그걸 알아야 돼. 그 국회의장이요? 공부했었어. 국회의장. 아 이거요? 박 씨입니다. 박. 박주민. 아, 젊어요 그 사람은? 예. 재선이에요. 우리 했다고요? 네. 아 네. 박 씨입니다. 박 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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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아 요걸 어떻게 알려주지? 국회의장? 야, 힌트 들어갑니다. 이름 자체가 네. 몸이 아파. 몸져 누워 있는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병 나서 몸져 누워 있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박병약. 나왔는데. 아 박병. 아 우리 어머니가 아직 병 지금 병 뭐에 누워 계셔? 병상. 근데 이름은 된다. 어디 병중에 병중. 아니, 박병중. 아, 조금 저 어른들이 쓰는 말. 아, 병석.
아, 병석? 박병석.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처음 들어보면 맞출 수가 그랬나? 없다. 네. 박병석. 뭐 얘기했지 않았나? 예, 국회의장입니다. 얘기해도 전 항상 새로울 수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근데 괜히 이름 힌트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 네. 아 이건 물어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려나? 그냥 알려주자. 김기현. 아, 아, 들어봤어요? 뭐, 처음 들어요. 김기현 처음 들어봐요? 응.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이거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하반기 때. 법사위원장. 이 정도는 아죠. 이걸 알고 있으면 뭐 더 설명할 게 야, 없네. 법사위원장은 네. 다이렉트로 알고 있네. 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넘겨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요게 약간 심합니다. 법사위에 요거만 없애면은 넘겨줘도 된다라는 이야기. 요게 조정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어렵지 이거. 아, 이거는 어려운데? 일반인 못 맞추지. 예. 모르지. 요건 그냥 갑시다. 네. 이거는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 그래요. 뭐요? 자꾸요? 자크가 아니고 자- 자구. 글자자의 자. 근데 요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음. 단어로는 책에 자구로 써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라고 발언을 합니까? 자구? 그걸 무슨 버릇이 되는 거야? 법칙 아닌가요? 책에 자꾸. 자꾸. 책에 자꾸. 자구 심사람 좀 네. 뭐 안 되고 뭐 그것처럼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예. 뜻이에요? 저는 이게? 국어가 그래 읽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예. 그런 그래서 책에 자꾸 심사권이라고 얘기해요. 아 요거는 뭐냐면 예. 법제사법위원회도 사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법률 관련된 위원회가 국회위원회 17개, 18개 중에 하나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독특한 기능을 하나 더 수행을 해요. 그거 말고. 법사위에서요? 예. 네. 지금 하는 게 그겁니다. 체계하고 자꾸를 심사를 해요. 체계랑 뭐냐면 자꾸가 다른 얘기. 옛날에 법 체계를 보고 그 글자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자꾸 심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법조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개나 소나 변호사지만 또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들 별로 없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이 된 사람들은 그 법사에 많이 가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는 이 법을 새로 만든 법을 보면서 이 법이 잘 돼 있는지 특히 헌법이나 다른 법하고 체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법들하고 다 맞춰야 되거든요. 네. 자꾸 심사를 해줘야 된다고. 그것들을 이제 법사에서 했던 거예요. 네. 그 원래는 이거는 국회법에 있습니다. 하라고. 원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른 법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야당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소회의나 그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순서상으로는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 가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반 출석, 가반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네. 근데 소위 통과된 법률안은 거기에서 다 토론해서 끝난 거예요. 네. 끝나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딱 오자마자 아 체계가 안 맞는데요. 아. 자꾸가 틀렸는데요. 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법률 자체가 그 법사위 문턱에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체계 네. 자꾸 때문에. 체계 자꾸라는 핑계로 막아버리는 계속. 그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난 국회 때 여상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이고 네. 당시는 뭐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의 소속인데 그 사람이 모든 법안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 안 맞다고? 요거 안 맞다는 핑계죠. 아. 핑계고 실제로는 여당이 입법을 자꾸 하면 야당 입장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일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이 체계 자꾸 심사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이 막았는데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이것도 계속 바뀌었지만 야당이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야당에 줬던 건데 이번에 워낙에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아까 이 여상규 위원장이 워낙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뒤어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를 없앤다? 무슨 심사권? 체계 자꾸 심사. 이거는 그냥 외주로 맡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웃을 게 아니고 법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를 체계 자꾸 심사를 법사위에 하지 말고 네. 국회 입법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하시라.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겠지. 지금 그게 그 지금 아니에요. 사실. 어. 근데 그거를
넘겨주는 것도 가능할지. 근데 저는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국민의힘이 저거 넘길 바에 저거에 없어질 바에 또 깽판 놓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법사위원장 하겠다는 거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법은 통과 안 시겠다. 그렇죠. 빙고. 불리하든 안 불리하든 이 정부의 여당이 하는 일을 다 막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박영선 지금 전 장관이 법사위원장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다 막았어요. 그때는 야당이었었어요. 너무 유치하다. 똑같아요. 근데 요번에 180석을 얻으면서 위원장 자리를 자기 의석수만큼 나눠 먹습니다. 네. 이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막 싸움을 한 거예요. 뭐를 운영에는 누가 가지고 싸움하다가 국민의힘이 이럴라면 우리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퇴장해 버린 거예요. 안 할래? 그럼 우리 다 할게. 그러니까 18개 위원장을 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도 좀 얻어먹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국회도 4년 중에 2년이 전반기고 2년이 후반기입니다. 네. 2년씩 하거든요. 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국민의힘도 좀 하도록 하자. 법사위원장 특히 주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그렇게 해왔던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넘겨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개혁할 수 있을 때 안 했지 않냐. 그래 놓고 지금 넘겨준다는 건 지지부진하다가 자꾸 욕먹는 것 같으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냐. 지금까지 개혁에 대해서 뭘 해놓고 지금 넘겨준다고 하는 거냐.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 발등에 불이 떠다는 듯이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 넘겨주기 전에.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서 네. 그 민생을 위한 법안들 이런 거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민주당이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의사들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사고 나면 무조건 당하니까 힘없는 네.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조차도 민주당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민주당 안에? 수박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렇죠. 이것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답답해요. 네. 사실은 180석 정도 있다면 모든 개혁 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 공수처법 하나 통과하는데도 그 난리를 쳐 통과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민주당의 수박도 문제지만 추진력 이런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인데 이것도 다음에 뭐 법사위원장까지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대로 아직 지금 이 법사위에 있는데도 못했는데 네. 넘겨주면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체계 잡부시는 사건은 없앨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말조차도 별로 안 믿죠. 그래서 민주당 이제 지도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뭐 언론 지금 중재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혁 법안을 이번에 팍팍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수준을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했겠죠.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상황상 빠져나갈 방법도 아마 생각했지 않을까 싶어요.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에서. 또 근데 되게 미래의 일이에요. 내년 하반기, 내년 6월달, 5월달, 뭐 3월달이니까 그 대선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합의가 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랬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네. 이 합의를 뭐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 보면 상당히 화가 나죠. 당연하죠. 그렇게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되게 많은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조화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명분. 저쪽에만 명분 따지면서 막 양보해주고 그러더니 자기 지지자 쪽엔 명분 하나도 안 쌓아놓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됐다 이거죠. 네. 네. 두 번째 광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탈모 예방 샴푸 많이 쓰시죠? 탈모 예방 샴푸는요. 네. 탈모를 뭐 머리를 나게 해주는 샴푸는 없어요. 이게 탈모라는 게 머리가 가늘어지다가 빠져갖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지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머리를 갖다가 잘 버티게 만들어주는 게 탈모 샴푸인데 이게 다모의 그 테라피 골드 샴푸입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예전에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아니 탈모 샴푸가 지금 800가지가 넘게 나왔는데 네. 왜 식약처에 이런 데다가 검사받는 샴푸는 없는 거요? 그래놓고 탈모 샴푸라는 게 말이 돼? 검사들 받아요. 그랬어. 그랬더니 800개 넘는 회사가 아무도 안 받아. 어허. 그 중에 뭐 찔리는 게 있구나. 8개 회사가 받았어요. 그 중에 한 회사였어요. 오. 그래갖고 굉장히 성분이 좋은 안전하고. 걸로 평가를 받았어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어요. 우와. 그래갖고 대박이 났던 저도 샴푸죠. 써야 되는데 예. 궁금하다. 오. 그래서 지금도 이거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다모에 다모에. 샴푸를 쓴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천연 성분이고 계면활성제 이런 것 정말로 탈모를 위한 기능성 샴푸라고 보면 돼요. 이게 딱 쓰면 그거 하나 있어요. 되게 상큼한 느낌인데 이게 만든 향이 아니고요. 귤 향이 나요. 한라봉 향인가? 이거 쓰는데 네. 야, 향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냥 귤 껍질 성분을 많이 넣은 거예요. 네. 대박이네. 예, 그래서 굉장히 향기롭거든요. 전 린스도 안 써요. 중요한 건 린스를 안 써도 지금 이 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탈모 예방 샴푸라면 성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당연한 거 그 성분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제대로 된 탈모 예방 샴푸 내 있는 모발 잘 버티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다모에 써보시는 많은 머리를 사랑해. 다모. 아, 예. 그렇네. 그렇죠. 이게 출산하면 머리 엄청 빠지거든요. 여성분한테도 좋을 출산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린스를 안 써도 괜찮다는 거. 다모에. 컨디셔너를 안 해도 네. 다모에 하나만 쓰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샴푸예요. 네.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요게 헤어 토닉이라고 혹시 또 이게 머리 다 말린 다음에 툭툭 뿌려갖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머리 와서 툭툭툭 해주면은 더 효과가 좋은 헤어 오, 토닉. 토닉. 요렇게 그리고 요건 이제 놀러 가셔가지고 샘플. 어 여행용 이제 키트. 쓰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 일회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하나 네. 더 있네. 네.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선물로 강성범 TV 에디션이에요. 어. 강성범 TV 에디션으로 요렇게 한 세트를 사시면 이거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샴푸 하나를 더. 진짜요? 제일 비싼 거 제일 큰 거를 우와. 하나 더 드리는 게 강성범 TV 에디션입니다. 검색창에 다모에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강성범 TV 그 란을 클릭을 하시면 요 세트가 있으니까요. 할인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성분과 그리고 예,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 알아보시고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많아질 거예요. 네. 많은 머리를 사랑하는 다모의 샴푸였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 간단하게. 네. 요즘 재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재벌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뭐 당을 다 떠나서 양궁 대표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거는 네. 공정한 선발 과정. 그 뒤에는 현대. 현대의 든든한 지원이 그래요? 이런 파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력화를 약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막 잘하는 선수 있으면 그 선수를 이기고 이제 올림픽 나갈 선수한테 야, 너 나가서만 메달 딸 수 있어? 야 경험이 있어서 사람이 이랬었거든. 네가 안 한다 그래. 진짜 그랬다. 이렇게 했었어요. 양궁은 그게 아닌가요? 양국은 진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대기업이 큰 자본으로 든든하게 후원을 하니까 그 기득권인 게 뭐냐면 야 내가 이 대회 개최하는데 돈을 내가 이번에 2억을 썼어 임마. 이러면서 힘이 세지면서 자꾸 파벌이하고 야 내가 여기다 넣은 돈이 협회에 넣은 돈이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 네. 얘 뽑으라니까?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한 번 넣을 때 한 3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넣어버려요. 네. 그럼 누가 와갖고 야 내가 1억 넣었는데 내 선수 안 뽑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벌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한 예가 그거였고 그리고 이번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뭐요? 개인 순위로 개인 우리나라 순위? 최고 부자가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름 네. 맞춰봐요. 원래 누구였는데요? 이재영. 아, 근데 이제 이재용이 아니에요? 2등이 됐어요. 그러면 현대. 현대? 아니에요. 현대. 정은원. SK! 아니에요. 최태원. 우와, 그럼 또 누가? LG!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세계! IT예요. IT 기업. 아, 네이버. 아니에요. 카카오? 그 회장 이름 알아야 돼. 김범수. 그렇죠. 김범수 이런 것도 잘하시네. 잘하네. 가수 이름만 또. 김범수. 가수래 하루. 아니. 똑같아가지고. 김범수 의장이 18조인가? 뭐 대략 예. 18조 정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건 사실 평가거든. 어. 자기 주식 주식액이니까. 평가니까. 네. 근데 그 김범수 의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구조 어디에? 네? 어디? 사회. 근데 그거는 사회? 이제 뭐 재단을 어. 바로 만들지. 기부는 아니고 뭐 어.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하겠다는 궁극적으로 건데 기부를 하겠다. 예. 반을 하겠다는 그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을 내가 내놓겠다, 사회에 내놓겠다. 물론 이명박 씨 같이 재단 만들어가지고 꼭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수익 사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선언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그렇지 있다. 않겠죠. 예. 사실은 처음이죠.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다 재벌 1세, 2세, 3세였어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 이재용, 그 정주영의 아들인 뭐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쭉쭉 하고 그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아주 흑수 중에 흑수 중. 우와.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본인만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어느 대학 다녔는데요? 서울대 산업과학 나왔나? 뭐 제가 알기로 그런데 공부 잘했을 거야. 뭐 되게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크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이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네. 김범수 의장이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합니다. 첫 직장 어디예요? 어딜까요? 싸이월드 아닐까? 그 IT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 삼성에 들어갔어요. 오, 네. 네, 처음에 삼성에 들어갔다가 삼성전자에. 네, 그만둡니다. 네. 그만두고서 본인이 창업을 합니다. 그 중간에 PC방도 있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PC방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대. 어, 돈을 그래요? 많이 벌었대요. 네. 그렇구나. 창업을 합니다. 그걸 창업이요? 하나 만들었는데 자. 모르겠어 나도. 첫 창업. PC방 말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게임. 게임 회사. 게임 넷마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지? 게임 한 게임을 만들어. 오, 그래요? 진짜요? 나 정말 김범수가 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 한 다 게임을- 했잖아 이거. 네. 한 게임이 고스톱 이거 되게 잘 만들어놨거든. 네. 맞고 막고도 잘 만들어놨고. 그래서 한 게임을 창업을 해요. 한 게임 창업했다가 합병을 합니다. 누구랑? 큰 IT 회사하고. IT. 박진원 알아야죠? 다음. 아니에요. 한 게임을 아까 얘기했던 거. 넷마블? 아니 뭐 네이버. 아. 네이버하고 합병이 되면서 NHN이가 있잖아. 자기가 나갔다고 거기서. 합병이 그 말 돼갖고 아니에요? 한 게임이 와. 네이버가 합병이 돼가지고 뭐 NHN 그룹인가 이거 강남에 가면 큰 건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가 돼요. 네. 재밌죠. 네. 여기서 이제 호련이 본인 자기 나가지. 집은 챙겨갖고 떠납니다. 나가지. 미국 갔어요. 미국. 미국 갔다가 다시 창업을 합니다. 뭘까요? 카카오지 뭐. 그렇죠. 이게 대박이 난 거. 거기서 카카오를 만든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뭔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근데 인터넷으로. 실제로는 옛날에 부자들은 그런 재벌 2세 이랬는데 최근에 부자들 다 그 저커버그 이런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저커버거. 주커버거 아니에요? 저커버거. 저커버거. 나 네. 저커버거인 줄 알았지. 네, 네, 네. 주커버거예요? 그럴걸요? 발음하기 나름이니까. 네.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윤혜 씨한테 배우기 배워야 시작했네. 돼. 네. 그런 사람들은 다 IT 그러니까요. 창업자들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 대학교 뭐 공부하다가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부자가 아무튼 된 거니까. 김범수 의장이 또 회장이라고 하고 대표라고 하면 의장이라 될걸? 그러네요. 의장이라고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여정을 거쳐와서 지금 이렇게 맞아요. 다음 카카오의 의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네. 절반을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저는 뭐 의미 말하는 있는 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기업의 재벌들도 그렇게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한다는 사람 반이 뭐야? 10분의 1도 기부한 사람 있었나 이때까지 솔직히. 우리가 외국 사람 감옥 가면 이제 기부해요. 감옥 가기 직전에. 기부한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고마워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미지를 흐려놓은 게 이명박 씨예요. 전 재산 기부한다고 전 재산인지도 네. 모르겠지만 다 기부한다 했는데. 큰 청계 재단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숨겨놓고. 예, 거기다 다 이제 꼼쳐놓고 그러고 있으니 이래서 자꾸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요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 SNS 이렇게 올리면서 뭐 소통하잖아요. 조금 낫긴 하네요. 예전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 그게 최태원은 좀 가난해요. 이런 말 우리가 말하긴 뭐하지만 재벌들 중에 좀 가난한. SK요? 예. 가난해요? 저기요. 뭐가 우리가 그 가난해요? 사람들은 뭐 진짜 몇 조 아니야? 네가 가난하다고 재산이? 평가할 수준은 아니야.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대략 이제 이재용이가 한 13조면 여긴 한 3, 4조? 가난하네요, 삼자죠. 3, 4조면 뭐 아이고 이거 월세는 내나? 아이고 3, 4조면은 그리고 소통하잖아. 적으니까 돈이. 소통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는 뭐 SK가 구설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감옥 다녀오시고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벌들 모임 그 회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이끄는 것 같고. 네. 예. 아무튼 뭐 네. 삼성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예. 극한 시사 오늘도 알차게 달려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조금 잘 한 것 같아서 아, 이 법제사법위원회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뿌듯합니다. 네네네. 윤혜 씨가 생각하기에도 잘한 것 같습니까? 미리 질문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님한테는.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네. 더 완벽하지 않을까. 네. 제가 자꾸 몸이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능이요. 지금 이렇게. 나도 저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나는 부담돼. 내가 뭘 알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우리 몸이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네.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알찬 시사 똥뚱이 되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그까지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